안녕하세요, 꾸레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 디텍티브 블러드 포비아 라고 하는 게임이고요. 피공포증 탐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는 게임을 하면 약간 스포를 안 당하려고 이렇게 내용을 좀 안 보고 일부러 모르는 상태에서 했었는데, 간단한 설명은 같이 공유하고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설명해드릴게요. 근데 진짜 간단해. 1900년대 후반을 배경으로 피를 보면 쓰러지는 주인공이 살인사건을 추적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피를 보면 쓰러지는데 어떻게 살인사건을 추적함? 암튼 한번 재밌게 한번 오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우스로 움직이는 거구나. 아, 키보드도 되네. 오케이, 시작해볼게요. 우리에게 영감을 준 모든 작품과 그 작가들에게 영원한 영광이 있기를. 사람은 자기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그 틀을 깨뜨릴 순 없죠. 그건 전에도 들었던 것 같은데 무슨 영화 대사지 않았나? 셰인이요, 셰인. 앨런 레드 나오는 거. 매번 까먹으시네요. 매번 말씀드리는데. 맞아, 그런 이름이었지. 기억 좀 못할 수도 있지. 슬 은퇴하실 때가 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나 말씀드리는데도 까먹으시는 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아니, 그 영화 이름만 잘 기억이 안 남는다고. 건망증에 걸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셰인, 한음절이잖아요. 이걸 까먹는 게 문제가 아니면 대체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우울하질. 도대체 이걸로 몇 번이나 들들 볶이는 거야? 애초에 그 셰인인가에 한정하는 놈이 왜 탐정사무소에 남아있는 거냐? 그렇게 좋으면 서쪽으로 가서 카우보이라도 될 것이지. 카우보이가 되지 그랬냐고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카우보이가 되고 싶었어요. 셰인 같은 카우보이가. 와이오밍의 푸른 고원을 내달리고 아이에게 총 쏘는 걸 가르쳐주기도 하고 모든 일이 끝나면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그런 카우보이를 동경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소장님. 카우보이랑 스테고사우루스랑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갑자기 뭔 스테고사우루스야? 그냥 비유예요, 비유. 좋아하거든요, 그 삐죽삐죽한 녀석. 뭔데 공통점이? 이젠 둘 다 멸종했다는 거예요. 진짜 카우보이가 되는 건 불가능하게 되어버렸다고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공룡을 대화 주제로 꺼냈단 말이야? 어이가 없네. 왜요? 꽤 좋은 비유였다고 생각합니다만.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저의 처지를 잘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아주 포기는 못해서 퀵 드로우만큼은 여전히 연습하고 있긴 합니다만. 아니, 틈만 나면 총질 연습하러 가던 게 그런 이유에서였던 거냐? 당연하잖아요. 전 셰인 같은 카우보이가 되는 게 꿈이었다니까요. 총만큼은 잘 쏴야죠, 그러려면. 그놈의 카우보이 질리지도 않는구만. 방금 막 몇 번 카우보이라고 한 거야? 제가 말한 것만 세면 9번이요. 아, 나 게슈탈트 붕괴 올 것 같아. 카우보이 하니까 카우보이가 이상해. 이 정도면 그리 말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아, 제발 진짜 세라는 게 아니고 이거야말로 비유잖아. 적당히 하라는. 너무 진저리 치지 마세요. 이제부터가 시작이거든요. 시작? 뭐가 시작하는데? 소장님이 제게 사무소를 물려주시면 사무소 이름은 셰인 탐정사무소로 바꿔버릴 겁니다. 누가 너한테 넘겨준다던? 몇 대를 걸쳐서 온 이름인데 그걸 바꾸게 되겠냐? 아, 소장이 여자분이셨어. 소장님이 여자분이셨네. 하하, 그럼 저 말고도 다른 제자를 갖고 계셨어야죠. 그런다고 지금부터라도 구해봐야 누가 오긴 할까요? 아무도 안 올걸요. 소장님은 불같은 성격에 즉흥적이신데다가 급여는 짜게 주시니 말이죠. 솔직히 저니까 남아있는 거라고요. 제가 잘 견뎌서 사무소를 이어받겠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기랄. 이런 걸 보고 업보라고 하는 건가? 업보는 무슨 업보예요. 그냥 성격 문제지. 여튼 그래서 뭡니까 그건? 아까부터 신경 쓰이던 건데. 의뢰예요? 이거 말이지. 경찰 쪽에서 온 의뢰야. 하디 마셀러스 기억나나? 언제나 손에 도넛이 들려있는 그 인간 말이죠. 그 양반이 전해준 겁니까? 그래, 잘 기억하는군. 웬일로 경찰들이 저희한테 의뢰를 보낸답니까? 평소에는 꼴도 보기 싫어하면서. 요새 연쇄살인으로 추정되는 몇 사건들이 있었잖아. 그것들과 관련된 이야기더군. 그 뭐냐, 고위 관료들이 연달아서 살해당한 건 말이죠. 가칭 아이리스였던가요. 연쇄살인범인데 꽃 이름을 붙인다니 무슨 감상인 건지 궁금하던데요. 해가지고 꼬꼬지라도 했나? 글쎄, 정보가 전부 통제되고 있어. 사인조차도 안 알려주더군. 그러면서 저희한테 협조 요청을 한다니 이중적이네요. 경찰에서도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겠지. 정보를 통제해서 모방범을 방지한 다음 신뢰할 수 있는 인원을 충원해서 단기에 사건을 해결하는 거 아닐까? 왜 이렇게 말이 꼬이지? 죄송해요. 그런 것이려나요? 뭐야, 왜 그래?
이건 뭔가 느낌이 안 좋아서요. 저희는 손 떼면 안 됩니까? 뭐라고 해야 하나? 카우보이의 감이라고나 할까요? 여기에 더 엮이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뭐가 카우보이의 감이야. 카우보이가 무슨 선무당이라도 되는 거냐? 제가 여자의 감이라고 할 순 없잖아요. 여튼 뭔가 느낌이 안 좋아요. 꺼림칙합니다. 제가 이런 거 감 잘 맞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긴 하다만 탐정이라면 이런 일에 빠질 순 없는 거야. 한 사람이라도 힘을 보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큰일 날 소리. 한 사람이라도 힘을 보태 범죄를 저지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지. 그게 탐정의 도리라는 거다.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아하, 혹시 겁먹은 건가, 카우보이? 방금 전까지 질색팔색 하셨으면서 왜 갑자기 카우보이 운운을... 그래서 자네 카우보이가 되고 싶었던 거 아니야? 망할 카우보이가 될 생각이었다면 터프해야지. 네네, 전 망할 카우보이 워너비 입죠. 그렇다면 말에 무게를 느껴야지. 뭐야, 영화 주인공을 동경한다며. 거기서 주인공이 싸워야 할 때 도망치던가? 아마 아니었을걸? 당연하죠. 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제가 졌어요. 그래요. 합시다. 그렇게 나와야지. 그래야 우리 탐정사무소의 이름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지. 사무소 이름은 바꿔버릴 생각이라니까요. 아까 물려주지 않는다 그러더니 줄 생각이 있긴 했나봐. 너무 이렇게 막 엄청 이 탐정 주인공이 무능하진 않은가봐.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면 됩니까? 보나마나 저한테는 말도 안 하시고 미리 약속 잡아놓으셨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밥 먹자고 나오게 하셨을 리가 없지. 잘 아는구만. 카페에서 하디와 만나기로 했어. 어디 볼까? 이제 약속 시간까지 얼마 안 남았군. 약속 시간도 더럽게 빡빡하게 잡아놓으셨네. 나 참, 제가 밥 천천히 먹었으면 어쩌려고 그러셨어요? 그랬으면 중간에 끊고 일어났겠지. 지금 다 먹었으니까 된 거 아니야? 자, 바로 가자고. 에휴, 본부대로 하죠. 지금 일어날게요. 가자. 조사하러 가자. 사건은 사건하러 가자. 깜짝아. (1900) 몇 년 몇 월 며칠 날씨는 비가 옵니다. 속보입니다. 어젯밤 또다시 연쇄살인범 아이리스의 모방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는 이스트리버에 거주 중이던 제인 도시로 사인은 경찰 측에서 모방법 반지를 위해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찰의 정보 공세에도 불구하고 아이리스를 자칭하는 모방 범죄자들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이야기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향을 아이리스의 고위층을 타겟으로 하는 범죄가 저소득층에게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닌지. 시끄럽다. 손을 뻗는다. 목을 조르듯 다이얼을 돌려 테레비를 끈다. 이내 고요함이 감돈다. 가장 커다랗게 느껴지던 감각 하나가 사라지니 다른 감각들이 점차 강해지기 시작한다. 한기, 비냄새,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은근하게 느껴지는 달콤한 향기. 아마도 와인 냄새인 것 같다. 향기에도 익숙해지고 나니 멀리서 누군가가 단차를 밟는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는 점점 커져간다. 누군가가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소장님, 일어나셨어요? 여기가 어디지? 뭐야? 탐정이 내가 소장이 되고 원래 소장이 없고 나의 제자가 이 귀여운 아이인 건가? 어디지라뇨? 응접실이잖아요. 지금 날 때린 건가? 아니구나. 응접실? 그렇군. 몸을 이렇게 주위를 둘러본다. 확실히 우리 탐정사무소의 응접실이다. 이상하군. 분명 수면실에서 자고 있었는데. 머리가 멍하고 기억이 혼탁하다. 어제 먹었던 술 때문인가?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조금 전만 하더라도 수면실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맞아. 네가 들어가라고 재촉했었지 않니? 혹시라도 사람이 오면 꼴 사나워서 못 보여준다고. 꼴 사납다고까진 안 했어요. 아마도? 중간에 한번 깼던 것도 같은데. 머리 아파. 기억이 안 나. 혹시 목류병 같은 건 아니었을까요? 배트맨에서 봤거든요. 입가에 검지를 대고 기억을 헤집고 있는 이 아이는 우리 탐정사무소의 조수다. 실제로 고용한 건 아니고 사정이 있어 조수라는 명분으로 잠시 맡아두고 있을 뿐이다. 그래도 본인은 나름 조수라는 이름에 부응하기 위해 추리 능력을 늘리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다만. 그 수단으로 고른 게 배트맨 코믹스 정독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배트맨이 탐정 요소가 맞나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보다 말았지만. 지금 뭔가 제욕하고 계시죠? 마음속으로요? 아니야. 내가 그런 걸 생각할 리가 없잖아. 물론 대놓고 뭘 할 순 없다.
배트맨 탐정 코믹스니까 도움이 안 될 리가 없거든요. 하고 말하면 나도 딱히 할 말은 없는 것이다. 맞는 말이긴 하니까. 아, 배트맨이 탐정 코믹스였어요? 아, 나 몰랐네. 이런 의심이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대화 주제를 바꿀까? 소장님? 들어봐. 그게 아니고 내가 바닥에 누워있던 이유를 생각하고 있었어. 내가 기억하기로는 분명히 침대에 들어가 잤었는데 말이야. 한 번 깼을 때 움직인 건가 싶기도 하다만 그때의 기억이 희미해서 정말 내가 깼었던 것인지도 의문스럽거든. 잠꼬대로 움직였다던가 앞서 말한 대로 목뇨병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난 잠꼬대가 심하지 않잖니. 그리고 목뇨병?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여태까지 그런 기미가 있었던 적이 있니? 없었잖니. 그리고 애초에 이런 증상을 갖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목뇨병까지 걸린다고? 아니어야만 해. 점점 희망사항이 되고 있어요, 소장님. 그런데 증상이라면 피공포증 말이야. 그것만으로도 이미 성가시기 그지없는데 말이지. 거기다 목뇨병까지 걸린다고? 무슨 병 종합 세트도 아니고. 그래, 나는 일전에 겪은 사건 때문에 지독한 피공포증에 걸려버렸다. 피공포증이 뭐냐고? 말 그대로 피를 보면 격한 쇼크를 받게 되는 증상이다. 이거가 그 전 소장님이랑 있었던 그 맡았던 사건 때문에 혹시 생긴 건가? 나는 이 증세가 꽤나 심해서 뭐든 피라고 인식하기만 하면 기절해버린다. 덕분에 서부 영화 중에 피가 나오는 몇몇 것들은 보지도 못하게 됐다. 아, 카우보이 지망생이. 이런 상황에서 목뇨병까지 앓게 된 것이라면 젠장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의사 선생님도 그 증상이 또 다른 병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니지. 지금 내가 바닥에서 눈을 뜬 것이 목뇨병 때문이 아니라고 증명하면 병에 걸린 게 아닌 거잖아? 뭐 그렇긴 한데요. 그냥 검사 받으시는 게 좋지 않아요? 아니, 목뇨병일 리가 없대도 이건 딱히 병원 가기 싫어서가 아니고 거짓말. 아니라니까. 그리고 내 감이 이야기하고 있어. 뭔가가 있다고 말이야. 감? 여자의 감 같은 건가요? 뭐 그런 거지. 난 여자는 아니지만. 여튼 뭔가 숨겨진 진실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그걸 찾아낸다면 내가 목뇨병이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거 참 쓸데없이 자세한 감이네요. 그래서 말인데, 응? 한번 같이 생각해보지 않을래? 내가 왜 여기 바닥에 쓰러져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이야. 네 연습도 해볼 겸. 네? 연습요? 지금요? 그래, 매번 이야기하잖니. 네 추리력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읽고 있잖아요, 배트맨. 그러니까 그 코믹스 정독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이번에 보자는 거지. 때로는 총만 닥지 말고 관역을 맞춰보기도 해야지, 안 그래? 귀찮은데요. 근데 또 안 하면 뭐라고 하시겠죠? 맨날 정말 늙어서 실력이 늘겠냐, 난동. 나에 대해서 아주 잘하는구만. 아, 알겠어요, 그럼. 소장님이 왜 카페처럼 땅바닥에 널브러져 계셨나에 대해서 추리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이런 건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요. 튜토리얼이구만. 정석적인 건 우선 정보의 정리지. 알고 있는 정보를 나열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는 거야. 아참, 중요한 정보는 다른 색으로 표시돼. 조금 전에 내가 피공포증에 대해서 말한 것 기억하지? 아, 맞아요. 조금 전에 초록색으로 된 글씨가 나왔었죠? 그런 중요한 정보는 초록색으로 표시되고 증거품의 단서로서 기록돼. 단서는 A키나 우클릭으로 언제든 확인할 수 있어. 한번 눌러볼래? 방금 이야기한 피공포증이 단서에 기록됐을 거야. 어허. 아, 정말이네요. 이러면 확실히 편리하겠어요. 그런데 이거 단서를 연 다음 Q키를 누르면 인물 파일이 나온대요.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게 그 Q키입니다. 이건 뭔가요? 그건 앞으로 모르는 사람이 나오면 자동으로 기록되는 건데 지금 당장은 쓸 일이 없지 않을까 싶네. 그렇군요. 지금 신경 쓸 필요는 없겠네요. 자, 그럼 이제 준비는 됐지? 그럼 시작해볼까? 우선 네가 오늘 겪었던 일들부터 천천히 알려주겠니? 일단 아침 9시쯤이었나요? 소장님이 밤새 TV를 보시다가 그제서야 주무시려고 하셨죠. 그래, 거기까진 나도 기억나. 소파에서 그대로 자려고 하니까 네가 침대로 가서 자라고 했었지. 꼴 보기 싫다고. 그렇게까진 말 안 했을 거라니까요. 아마도지? 아마도긴 하죠. 네. 여튼 소장님이 수면실로 들어가신 다음에 전 사무실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한 20분 전쯤에 쓰레기도 버릴 겸 바깥으로 나갔다가 지금 막 들어온 거죠. 맞다. 들어올 때 봤는데 우편이 몇 개 와 있더라고요. 일단 여기에 놔둘게요. 그 말을 마친 후 조수는 테이블 위에 우편물들을 살포시 놓았다. 그 중에서 딱 봐도 중요해 보이는 편지가 있었지만 일단 나중에 확인해보는 게 좋겠다. 쓰레기 버리러 갔다 오는 것 치고는 꽤나 오래 걸렸는걸? 비도 오는데. 버릴 게 꽤나 많았거든요. 옮기면서 땀도 좀 흘릴 정도였어요. 그렇게 버릴 양이 많았던가? 평소에 좀 정리해둘 걸 그랬다. 아, 땀 흘렸다고 해서 생각난 건데 옷은 그래서 갈아입은 거니? 아침이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네.
자세히 보니 조수의 어깨가 조금 젖어 있다. 우산으로는 비가 채 다 가려지지 않았던 모양이다. 이런 날씨엔 굳이 나가서 버릴 필요 없단다. 좀 미뤄도 괜찮아. 혹시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하니? 하지만요, 제가 안 치면 계속 내버려 두시잖아요. 가끔 보면 쓰레기통의 용량 한계를 시험하시는 것 같다고요. 그건 미안하구나. 앞으로는 잘 치우마. 진짜 부탁드려요. 정말로. 그래. 참, 네가 잠깐 쓰레기 버리러 나간 동안에는 누가 들어오진 않았니? 아마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라니? 쓰레기장은 여기서 그리 멀지 않잖아. 그 쓰레기 버리기에 집중해서요. 다른 사람들이 온 것 같진 않았어요. 제가 놓쳤을 수도 있긴 하지만 약간 수상하니? 아마 없었을 거예요. 뭔가 대답이 미심쩍은데? 일단 넘어갈까?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네가 날 옮긴 건 아니지? 아니 그럴 리 있나요? 소장님을 저 혼자서 옮기다가는 그대로 나자빠질걸요? 무거워서? 그리고 제가 옮겨서 뭐 좋을 게 있어요? 소장님의 바닥에 주무시다 감기 걸리면 제가 할 일만 늘어나는걸요? 역시 그렇겠지. 역시 이건 소장님이 잠꼬대를 해서 움직이셨다거나 목류병에 걸리신 게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럼 넌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니? 내가 잠꼬대를 엄청 심하게 했거나 목류병에 걸린 걸로. 그렇게 되겠죠. 그것 말고는 따로 생각나는 게 없는걸요. 그렇구나. 그럼 난 먼저 방을 둘러봐야겠어. 추리의 기본은 조사부터, 그 말씀이신가요? 기억력은 좋다니까. 바로 그거야. 하지만 뭔가 나올 게 있으려나요? 제가 보기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저희 사무실 같은데요. 또 모르지. 난 내가 목류병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분명히 현장에는 뭔가 증거가 남아있을 거야. 조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방 안에 신경 쓰이는 물건이 있으면 다가가서 확인해보는 거지. 특기할 만한 정보가 있다면 증거품에 단서로 기록될 거야. 단서는 앞서 말했듯이 A키나 우클릭으로 언제든 확인할 수 있어. 마우스로. 여긴 수면실로 우리 사무실의 유일무이한 휴식 공간이다. 뭐 수면실이라고 해봤자 낡은 침대와 책상만 달랑 있을 뿐인 방이지만 나는 주로 응접실 소파에서 잠을 자고 조수는 수면실을 자기 방처럼 쓰는 것이 일상적인 우리의 모습이다만 소파에 구겨진 채로 자는 데가 안타까운지 조수는 이따금 침대를 내게 양보해주고는 한다. 오늘이 딱 그런 경우였다. 그래서 분명 수면실로 들어가서 잤던 건 확실한데 눈을 뜬 건 응접실 바닥이라니 괴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소장님, 혹시 또 주무시고 싶으세요? 아니, 딱히 막 일어난 잠이 잤니? 수면실을 계속 못 돌아보고 계시니까는 침대에서 더 주무시고 싶은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는 너도 꽤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니? 저요? 악몽을 꾸긴 했는데 최근엔 좀 자주 꾸는 편이라 익숙해졌어요. 악몽? 어떤? 그것보다 오랜만에 침대에서 주무시니까 어때요? 역시 소파에서 주무시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뭐 침대에서 자면 좋게 하지. 역시 침대 하나 더 장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쵸, 역시 새 침대를 사야 한다니까요. 달라요, 삶의 질이. 기왕 사는 김에 2개를 새로 사서 각자 쓰는 거 어때요? 저도 좀 보탤게요. 제 용돈에서 좀 빼서 쓰셔도 돼요. 보태준다면야 나야 좋지. 근데 문제는 침대값이 아니라 공간이거든. 침대를 새로 드리려면 이사를 해야 하는데 혹시 용돈 이삿값에도 보태주는 거니? 역시 지금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곧 이사한 예정이기는 하다만 놀리는 재미가 있으니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할까. 아니 이거 지금 내가 지금 응접실 바닥에서 발견된 자리를 이렇게 표시해놓은 거임? 어이가 없네. 이건 대체 뭐니? 혹시 필요하실까봐 제가 표시해뒀어요. 고맙긴 한데 이래서야 시체를 표시해둔 것 같지 않니? 어라, 그런가요? 전 나름 귀엽게 그린 건데. 그렇구나. 이 녀석의 미적 감각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럼 이제 제대로 봐볼까. 내가 이렇게 누워있었단 말이지. 이렇게 부엌 쪽에 다리가 향하게. 방향이 중요한가요? 때로는. 어떻게 누워있었는지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질 때가 있거든. 뒤로 엎어져 있었으면 뒤통수를 맞아서 쓰러진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식으로 유추할 수 있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거야. 똑똑하구나. 그럼 소장님은 누워 계셨으니 부엌 쪽에서 온 사람한테 이마를 받고 쓰러져 버린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머리는 괜찮으세요? 내 머리는 아무렇지도 않아. 통증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질 않네. 맞아서 쓰러진 건 아닐 거야. 다만 이 정면에 뭐가 있었던 게 아닐까 싶구나. 중간에 일어났던 내가 어기적 걸어가다가 뭔가를 본 거지. 그럼 부엌 쪽에 뭔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지? 지금 조사하고 있는 이 문은 부엌으로 이어지는 문이다. 부엌이라고 해봐야 밖으로 이어지는 복도에 가스레인지와 냉장고가 있을 뿐인 단촐한 공간일 뿐이지만. 어라? 왜 그러세요? 이 문 열려있지 않았어? 지금은 닫혀있네?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
내가 잠깐 깼을 때. 얼마나 전인지는 모르겠구나. 제가 청소하면서 닫아놓은 것 같기도 한데 왜 그러세요? 전에 내가 중간에 한번 일어난 것 같다고 했지? 네. 그때 이 문이 열려 있었던 걸 본 것 같아. 그럼 답은 나온 거 아닌가요, 소장님? 잠에 취한 소장님이 비틀비틀거리며 나오셨다가 이내 졸음을 못 참고 그 자리에 쓰러져 주무신 거 아닐까요? 뭐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 하지만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단다. 문이 닫혀 있었던 게 신경 쓰이시는 건가요? 하지만 그런 건 제가 청소하면서 얼마든지 닫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역시 이상하지 않니? 이상하다뇨? 내가 떠올릴 수 있는 건 정말 찰나의 순간이야. 그 열려져 있는 문을 보고 얼마 안 가서 의식을 잃었을 테지. 기억나는 게 아주 순간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게 왜요? 이런, 아직 멀었는걸. 아니, 이상한 점이라도 있었어요? 여긴 대충 전부 조사한 것 같은데 이제 다른 걸 조사해볼까? 아, 나왔다. 이미 알면서 나중에 말해주기. 만화에서나 소설에서나 현실에서나 감정들은 왜 항상 혼자만 알고 있다가 나중에 말하는 거예요? 말했잖니. 이건 네 실력을 시험하는 자리이기도 하다고. 골리려고 하는 게 아니란다. 솔직히 반쯤은 골리려고 하시는 거 맞잖아요. 자기만 모든 진상을 파악했을 때가 즐겁다고 하셨으면서? 뭐 그게 탐정으로서 즐길 수 있는 최대의 쾌락이긴 하지 솔직히. 가끔 보면 탐정이라는 사람들은 좀 나사가 빠져있는 것 같아요. 나도 이걸 코난을 보면서 많이 느꼈어. 제가 코난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부정할 수 없다. TV. 이거 왜 계속 켜져 있었던 거니? 소장님이 안 꺼두고 가신 걸 제가 라디오처럼 듣고 있었어요. 그럼 뉴스를 들었겠네? 뭐 새로운 소식은 없던? 무두절이라는 말이 있대요. 무두절? 새로 지정된 공휴일인가? 좋은데. 직장 상사가 없는 날 보고 무두절이라고 한다네요. 직장인들은 무두절이 되면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뭐야 그게? 그럼 우리 사무소는 내가 없으면 무두절이 된다는 거야? 그럼 난 못 쉬는데? 애초에 지금도 그냥 일 안 받고 쉬고 있잖아요 저희. 테이블. 테이블은 방금 올린 노폐물들 빼면 아주 깨끗하네. 먼지 한 톨도 없어. 제가 열심히 정리했다고요? 그런데 말이야, 지나치게 깨끗하면 오히려 집중을 방해하지 않니? 오히려 조금 어질러진 게 사고를 원활하게 해주지 않나. 그게 조금 어질러진 거라고요? 진심으로요? 조금이지 않나. 돼지우리. 아니 진짜 미안. 응, 앞으로 잘 치울게. 여긴 이만하면 다 본 것 같은걸. 어떻게 감은 잡으셨나요? 윤곽은 그려지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구나. 그럼 이제 어떡하죠? 방은 다 둘러보신 것 같다면서요. 방금 문이 열려져 있었던 것 같다고 이야기했잖니. 그렇다면 부엌 쪽도 확인해봐야지. 번거롭네요. 문 하나만 지나면 되는 걸 가지고. 자, 부엌으로 가자. 가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구나. 부엌의 싱크대에는 물때조차 남아있지 않다. 내가 청소할 때면 언제나 물때가 조금씩 남아 잔소리를 들었었다. 많이 신경 썼다고요. 위생과 직결되는 곳이니까요. 난 도무지 이렇게 깔끔하게 하지를 못하겠어. 이런 게 재능의 차이인가? 그건 그냥 대충 하시니까 그래요. 대충 휘적휘적하게만 하시잖아요. 할 말이 없군. 요거 냉장고구나. 냉장고 속은 평소와 다를 게 없다. 유통기한이 아슬아슬하게 남은 야채와 오래된 고기, 어제 먹다가 남긴 포트와인. 변한 건 아무래도 없는 것 같다. 아니, 자세히 보니 뭔가 미묘하게 다르다. 뭐가? 집 요정이 있나 본데 아무래도. 집 요정요? 술의 양이 좀 늘어난 것 같아. 죽은 것도 아니고 늘어났어? 미묘하지만. 기분 탓 아닐까요? 어제 거나하게 취하셨잖아요. 그런 때의 기억을 신뢰해도 되는 건지. 그렇게 말하면 조금 자신이 없어지긴 한다만. 아니야, 확실하게 늘어났어. 어제 좀 아껴 먹으려고 상표까지만 마시려고 했거든. 그런데 마시다 보니 조금 더 먹고 말았지. 그래서 에헤이 너무 마셨네 하고 혀를 찼었거든. 이건 확실히 기억해. 그럼 지금은 술이 상표보다 더 높이 차 있는 건가요? 맞아, 여기 보렴. 신기하지? 그렇게 보여주셔도 저는 원래 양을 모르니까요. 신기한지 어쩐지. 그렇긴 하겠구나. 참, 기왕 늘려줄 거면 아예 새 걸로 주지. 하하, 그러게요. 문의 창문에는 링고 탐정사무소라고 적혀있다. 당연하지만 그것이 이 사무소의 이름이다. 쉐인으로 안 바꿨네? 과거에는 상당히 이름 날리는 탐정사무소였고 의뢰인들로 바글바글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과거의 편리는 찾아볼 수 없다. 기약 없이 휴업 중인 조용한 사무소만 있을 뿐. 휴업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그 이유는 내가 피공포증이라서 아냐? 소장님, 거기 뭔가 있나요? 아니, 딱히. 유심히 보고 계시길래 뭐라도 있나 싶어서요. 잠깐 상념에 사로잡혔을 뿐이야. 신경 쓸 건 딱히 없구나. 그렇군요. 그럼 다른 곳을 알아볼까요? 그래, 그러는 게 좋겠다. 뭐야. 신발 자국 있네. 바닥은 청소했다지만 발자국이 조금 남아있다. 복도에 찍힌 발자국은 한 종류로 조수의 신발이 분명하다. 어라, 뭐지? 발밑에 딱딱한 이물감이 느껴진다. 잠시만요. 신발을 들어 확인해보려고 하는 찰나 조수가 갑작스럽게 말을 걸어왔다. 깜짝이야, 왜 그러니? 조심하세요. 혹시 손이라도 다치시면. 왜, 뭐가 있길래? 어디 볼까? 조심스럽게 발을 들어서 보자 조그마한 유리파편이 신발 밑창의 틈새에 끼어 있었다. 소장님, 제가 뽑아낼게요. 잠시만요. 아니, 장갑 끼고 있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괜찮아. 그거 오래돼서 너덜너덜하잖아요. 뚫려서 피라도 나면 어쩌시려고요. 그럼 큰일 나는 거지. 정말이지, 신경 쓰셔야만 한다고요. 소장님이 쓰러지시면 제가 옮길 수가 없어요. 일단 발부터 들어보세요. 제가 떼어내 볼게요. 미안, 그럼 부탁 좀 하자. 조수는 능숙하게 호주머니에서 장갑을 꺼내 낀 다음 신발에 박혀있던 유리파편을 꺼냈다. 자, 됐어요. 고맙구나. 이거 참, 이상한 증상이 생기고 나서는 이까지 유리파편에도 벌벌 떨어야 한다니. 원래 유리파편은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조수는 유리파편을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다. 그때 언뜻 보인 유리파편의 색은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어허. 조사는 끝났는데 여기도 대충 다 둘러봤구나. 이제 필요한 정보는 다 모인 건가요? 아니면 이제는 바깥으로 나가야 할까요? 그 쓰레기장이라든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구나.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손에 들어온 것 같거든. 그렇군요. 자, 일단 돌아갈까? 여기는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좁구나. 좋아요. 자, 그럼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할까? 드디어 시작하는 거군요? 하지만 그 전에. 네? 천천히 이번 사건에 있는 의문점들부터 해결해 나가도록 하자고. 그냥 결론만 말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지, 안 돼. 증거를 모은 다음 그 증거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범인은 누구인지 잘난 듯이 말한다. 이거야말로 탐정 일의 백미거든. 그리고 누누이 말하지만 이건 교육의 일환으로서 일부러 결론을 먼저 말하지 않고 천천히 풀이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네 추리력을. 알겠어요. 뜻대로 하세요. 우와. 추리 시작. 갑시다. 자, 그럼 원점으로 돌아가서 뭐라고 생각하니? 이번 사건에서 가장 의문스러운 부분 말이야. 가장 의문점이라면 글쎄요. 바로 응접실에 열려있던 문이야. 아, 그걸 드디어 말해주시는군요. 전 역시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청소하다가 닫아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뭐 평소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번 경우에는 이상하지. 생각해보렴. 난 잠깐 일어났을 때 문이 열려있는 걸 봤고 그 뒤로 기억이 없다고 했어.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문을 닫은 것은 내가 아니야. 내가 누워있던 방향을 고려하면 쓰러지면서 우연히 닫게 된 것도 아닐 테지. 그러니까 소장님이 쓰러지면서 문을 닫았다면 몸이 문 쪽에 쏠려 있어야 한다. 이런 건가요? 바로 그거야. 그렇다면 문을 닫은 건 너일 가능성이 높겠지?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상한 점이 생겨나게 돼. 네가 열려있는 문을 닫았다면 너는 그때 쓰러져 있는 나를 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 그렇네요. 하지만 제가 소장님을 본 건 소장님이 일어나셨을 때가 처음이었어요. 그 전에 소장님을 봤었다면 그때 곧바로 깨웠을 테니까요. 하하. 그럼 제가 잠깐 나갔던 사이에 누군가 왔다 갔다 한 건 아닐까요? 이건 조금 전에 들었던 내용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 단서에 기록된 정보 중에 조수가 말하는 것과 상반되는 내용을 지적해볼까? 이거겠죠? 아무래도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사이에 들어온 사람이 없었다며! 조금 전에 이야기했을 때는 네가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했었잖니? 아! 맞아, 그랬었죠. 그렇긴 한데 비가 많이 오기도 했고 주위 소음도 있었고 누가 오는 걸 놓쳤다고 해도 이상할 건 없지 않을까요? 아니,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어. 그걸 증명하는 단서도 있지. 단서라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단서를 보여줘볼까? 이거겠죠? 발자국이 한 종류잖아요.
복도에 남은 발자국 종류를 보면 네 것밖에 남아있지 않았어. 그랬나요? 바깥에는 비가 오니까 누군가가 들어왔다면 바닥에 발자국이 남았을 테지. 친절하게도 바닥 청소를 하고 나간 게 아닌 이상 말이야. 만약 누군가가 깔끔하게 청소를 하고 나갔다라면 그때는 네가 그 차이를 알아차렸겠지. 누군가가 바닥을 치우고 갔구나 하고 말이야. 아무래도 그렇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얻은 정보를 정리해볼까? 여태까지 얻은 정보를 정리하면 크게 3개로 추릴 수 있겠구나. 문이 소장님이 닫은 게 아닌데도 닫혔다는 사실이랑 외부자의 출입이 없었다는 사실. 또 뭐가 있을까요? 3가지나 된다니. 네가 쓰러진 나를 보면 바로 깨웠을 거라는 증언. 그것도 추가했어야지. 뭐라? 그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중요한 증언이거든 그게. 자, 그럼 이렇게 3가지를 모아서 보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니? 그러게요. 사실 서로 충돌하지 않았다면 바로 결론이 났었겠죠. 그럼 여기서 질문. 이 모순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걸 없앤다던가? 바로 맞췄어. 잘못된 정보를 배제하는 거야. 하지만 뭐가 잘못된 건지 어떻게 알죠? 저 세 가지 사실 중 증거가 없고 증언으로만 나온 사실이 하나 있거든. 그걸 찾아내면 돼. 그 정보만을 배제한다면 모든 것들이 말이 되도록 바뀔 수 있지. 그건 이거! 잠깐만. 이 1번이 표시되고 있는 게 맞아? 이게 맞지? 바로 네가 내가 쓰러진 모습을 보면 바로 깨운다고 말한 건 말이야. 네? 제가요? 그것으로 모든 모순이 설명돼. 아니, 말도 안 되죠. 제가 소장님이 쓰러진 걸 보고도 내버려 둔다니요. 진정해, 카걸. 근거 없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리고 뭐라고 질책하는 건 정말로 아니야. 난 네가 뭔가 사정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 하지만 뭔가 말하기 꺼려지는 무언가가 있었겠지. 조수의 입이 다물어진다. 아무래도 전곡을 찌른 것 같다. 그 무언가란 이거지. 생각했어요. 술병을 깨뜨려가지고 새로 사온 게 아닐까? 아무리 생각해도. 바로 내가 마셨던 술병 깨뜨려버린 거 아니니? 그럴 리가요. 냉장고에 병은 멀쩡하게 있었잖아요. 그건 네가 나가서 새로 사온 거야. 미묘하게 오른 양이 그걸 증명해. 새로 사온 거라뇨. 애초에 제가 깨뜨렸다는 증거가 있나요? 이런, 아직 미숙하구나. 네게 충고하나 아마. 네? 그 말은 우리 업계에선 제가 범인입니다 라고 시인하는 말이란다. 당연히 증거는 있지. 바로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유리 파편이 있었잖아? 내가 그걸 확인하려 했을 때 너는 내가 발을 뒤집어 보기도 전에 곧바로 반응했었지. 마치 발밑에 무엇이 있을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혹시 모르잖아요. 앞정이나 이런 게 떨어져 있을지? 그리고 또 이 유리 파편이 이번에 생긴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너가 항상 청소를 열심히 하니까 난 그럴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보는데 뭐 좋아. 하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니야. 뭔가가 더 있나요? 그래, 네가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유일병을 깨뜨렸다는 걸 알려줬거든. 전 딱히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간단한 추론이야. 오늘 한 대화를 뒤집어 본다면 충분히 알아낼 수 있지. 조금 전에 네가 옷을 갈아입었다고 했잖아? 땀이 좀 나서 옷을 갈아입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내 옷을 보면 어깨 쪽이 젖어 있는 걸 알 수 있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아, 그러네. 쓰레기 버리느라 땀이 나서 옷을 갈아입었는데 옷이 젖어 있어. 글쎄요. 나갔다가 왔으니 젖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바깥에는 비가 와서 젖을 수 있으니까 옷을 갈아입는다면 외출한 다음 갈아입는 게 보통이지 않아? 아! 그런데도 넌 옷을 갈아입은 다음 바깥에 나갔다 왔어. 왜 굳이 외출하기 전에 옷을 갈아입어야만 했을까? 바로 술병을 깨뜨리는 바람에 술이 몸에 튀었기 때문이지.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바깥으로 나간 거.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려고 나간 거 아니었지? 이 앞에 쓰레기장은 여기서 가깝고 인적은 드무니까 굳이 옷을 갈아입을 필요까진 없지. 그렇다면 왜 옷을 갈아입은 걸까? 바로 너는 이 사건을 숨기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새로운 술을 사러 번화가에 갈 필요가 있었고 옷을 갈아입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 붉은 와인이 묻은 옷을 입은 채로 번화가를 돌아다니는 건 아무래도 눈에 띄니까 말이야. 그래서 어때? 반론이 있나? 이런 말을 하면 정말 이상할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땀을 흘려서 옷을 갈아입고 난 다음 그제서야 바보같이 쓰레기를 안 버린 걸 떠올린 거라면요? 네가 그렇게 바보같은 아이는 아니잖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 그럴 가능성도.
그런 사소한 부분을 꼬리 잡는 식으로 진행하면 끝이 없겠구나. 여기서 지엽적인 이야기는 그만두고 핵심을 다뤄보자고. 애초에 이 논의가 어떤 것을 알기 위해 시작한 거였는지 기억나니? 분명 소장님이 쓰러지신 이유를 찾는 거였죠? 그래, 맞아. 사실 이번 사건은 진상을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논의하고 알아낸 사실들을 바탕으로 추론을 해야만 하지. 하지만 그렇게 얻어낸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해서 다른 사실들까지 명확하게 만들어줄 거야. 자, 그럼 이야기해볼까?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렇구나. 그 와인 묻은 옷을 보고 핀 줄 알고 쓰러져 버린겨. 바로 그놈의 피 공포증 때문이었겠지. 나는 막 잠에서 깬 다음 비몽사몽한 채로 수면실 바깥으로 나왔지. 그리고 그때 열려있던 문으로 부엌 쪽을 보게 된 거야. 거기에는 붉은색 와인이 쏟아져 있고 네 옷에도 묻어 있었을 거야. 그 모습은 한순간 내게 어떻게 보였을까? 그건 살인 현장 같은 걸 연상해도 이상하지 않은 모습이었겠지. 더군다나 난 잠에 취해 있었으니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리가 만무했고. 그래서 난 그 현장을 보고 피공포증이 도져서 그대로 쓰러져 버린 거야. 그리 말하고 나니 꼴사납게 하구나. 이게 진상이야. 반론은 있나? 잠시간의 정적. 이상할이 많지 길게 느껴진다. 아니에요, 없어요. 역시 그랬구나. 죄송해요. 솔직하게 말씀을 안 드려서. 사실 쓰러지신 걸 보고 바로 깨우려고 하긴 했는데 금방 일어나실 것 같진 않아서 어쩌면 사고친 걸 숨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버렸어요. 유독 그 술을 좋아하셨으니까 혼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됐고, 그래서 어떻게든 무마하고 싶어서. 뭘 술 정도 깨뜨린 것 가지고. 애초에 싼 술이기도 하고 나도 젊었을 때 이것저것 많이 깨먹었어. 시바스 리갈 훔쳐먹다가 깨먹었을 땐 전 소장님한테 진짜 총 맞을 뻔했었지. 그나저나 난 네가 이렇게 숨기려고 한 이유가 궁금하구나. 여지껏 한 번도 이런 걸로 뭐라고 한 적 없었잖니. 솔직하게 말해줬다면 좋았을 텐데. 저도 그랬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라고나 할까. 이따금 소장님의 눈빛이... 설명하기 어렵네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전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죄송해요. 멋쩍다는 듯이 조수는 웃어 보인다. 그 웃음은 내게 조금 어렵게 느껴졌다. 앞서 말했듯이 물건을 깨먹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나도 평소에 잘잘못을 따지는 편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선뜻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애가 아직 내게 마음을 완전히 열지 않았다는 방증이겠지. 쉽지 않구나. 보호자 노릇이란 건. 네? 아니, 별건 아니야. 그것보다도 술은 어떻게 사온 거니? 신분증이 필요했을 텐데. 평소에 가는 자파점 점장님이 보시고는 소장님이 술 심부름 보내신 줄 아시더라고요. 하디 그 인간. 자파점? 그 경찰 아니었나? 아닌가? 경찰이 하디 아니었어? 맞네. 전 경찰 맞아. 다음번에 만나면 한 소리 해야겠구만. 하하. 그럼 일단 테스트는 여기까지 하자고. 고생했어. 사실 중간부터는 테스트도 아니게 되어버렸지만요. 소장님이야말로 고생하셨어요. 그렇게 내가 벼랑간 땅바닥에서 눈을 뜬 기묘한 사건은 끝이 났다. 재밌는데? 참, 그런데 말이지. 네? 조금 전에 우편이 왔었다고 했었지? 맞아요. 그랬죠? 깜빡 잊고 있었구나. 어디 한번 확인해볼까? 그러게요. 저도 깜빡 잊고 있었네요. 조수는 응접실 테이블에 놓여있던 우편물들을 내게 전해준다. 그것들은 총 3개였다. 하나는 전기세 고지서. 연치되어 있었던 모양이다. 까먹지 않고 내야겠군. 다른 하나는 새로 생긴 백화점 전단지. 볼 필요 없고. 마지막 하나. 이게 본론이다. 나도 이게 아니었다면 그다지 신경도 안 썼을 테지. 복랍으로 봉인된 편지 한 통. 복랍에는 어떤 문양이 그려져 있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편지네요. 발신인은 안 적혀있고 수취인만 적혀있군. 바로 나. 이 복랍 문양으로 발신을 대체하겠다는 건가? 그건 그렇고 불길하구먼 불길해. 검은 복랍이라니. 검은 복랍이 왜요? 검은 복랍은 일반적으로 부고 같은 걸 보낼 때 쓰거든. 그럼 불길하다고 하는 건 신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겠지. 하지만 나한테 이런 고풍스러운 편지를 보낼 만한 지인은 없거든. 즉 이건 누군가의 장난이거나 불순한 의도로 보낸 메시지 중 하나겠지.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니 많이 수상쩍네요.
그게 끝이 아니야. 거기서 뭐가 더 있나요? 저 두 가지의 경우 모두 대부분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아. 언제나 다른 사건이랑 연결되어 끝이 좋지 않게 되거든. 특히 탐정들한테는 더욱. 확실히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끔찍한 사건들은 보통 이렇게 시작되더라고요. 어떤 수상한 편지가 와서 수상한 곳으로 오라는 이야기를 듣죠? 그걸 또 주인공들은 바보같이 따라가요. 그랬더니 또 거기엔 어떤 사이코가 있어서 대부분 다 죽게 되더라고요. 특히 커플. 커플은 무조건 죽던데요. 슬래셔랑 미스터리를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저거에 그거는 저희 어머니가 미국 영화를 진짜 해외 영화를 진짜 좋아하셔가지고 그 맨날 보시거든요. 맨날 보는 걸 옆에서 맨날 보면 진짜 저 루트가 진짜 많아. 그냥 뭐 수상한 이웃의 초대 그걸 따라가. 거기서 근데 알고 보니 이웃이 살인범. 그래서 뭐 부부 죽고 뭐 딸내미 아들내미만 탈출한다든지 뭐 약간 그런 루틴이 엄청 많아. 난 미스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누가 죽는다는 건 비슷하잖아요. 네 분류 방식으로 나누면 전쟁 영화도 미스터리게? 아?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표정을 하고 있다. 편지를 다시 들어 올려본다. 실링 왁스의 심조된 문양은 어디선가 봤던 것 같기도 하다. 뭔가 비쳐 보일까 해서 편지를 빛을 등지고 들러 올려봤지만 소용없는 짓이었다. 소장님 왜 그러세요? 역시 감이 안 좋아 이거. 또 그 직감인가요? 조금 전에도 맞았잖아. 내 직감은 잘 맞는다고. 최근에는 너무 잘 맞아서 문제일 정도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 할 말은 없네요. 이 편지는 차라리 모르는 척하는 게 정신 건강에는 이로울지도 모르겠구나. 휙 하고 편지를 손가락으로 튕겨 테이블 위로 날려보낸다. 아슬아슬하게 테이블에 닿았다가 떨어져 나가려는 것을 조수가 붙잡았다. 그래도 내용은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중요한 편지 같은데요. 그럼 한번 네가 먼저 읽어볼래? 그래도 돼요? 난 몰라도 되는 거라면 신경도 안 쓰고 살고 싶거든. 적당히 읽어보고 이상한 거다 싶으면 버려줄래? 맡겨주세요. 꽤나 신나 보이는구나. 이런 수상한 편지 한번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그 취향 참. 조수는 선반에서 페이퍼 나이프를 찾아 조심스럽게 편지 봉투에 가져다 댄다. 아무래도 고급스러운 편지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신중해지는 것이겠지. 30초 정도의 신중한 개봉이 이루어진 뒤 조수는 편지지를 빼들어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편지의 내용은 별로 관심도 없었지만 그것을 읽으면 시시각각 변해가는 조수의 얼굴을 보는 건 나름 재밌었다. 성경이라도 읽듯이 엄숙하게 편지를 읽던 조수가 마침내 입을 연 것은 대략 2분 정도가 지난 뒤였다. 소장님. 뭐 특기할 만한 게 있었어? 램퍼드라는 분을 아세요? 성은 블레어 같은데?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 잠깐, 램퍼드? 나는 몸을 잠깐 앞으로 옮긴다. 들어본 적 있는 이름이다. 그것도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이걸 보내신 분은 와이즈 블레어라는 분인데 본인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시네요. 일전에 자식분이신 램퍼드 블레어라는 분이 신세를 졌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만나서 그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이런. 그래서 어때요? 수상한 편지인 건가요? 한번 줘보겠니?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구나. 아 여기요. 조수가 손에 쥐고 있던 편지를 건넨다. 나는 그것을 구겨지지 않게 약한 힘으로 받아든다. 어디 볼까? 친애하는 홀든 탐정께 우선 이렇게 갑작스럽게 연락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병마가 몸을 갉아먹어 한계가 목전까지 다가왔음을 피부로 느낍니다. 때문에 더는 지체할 수 없겠다 싶어 이렇게 급하게 연락을 드렸음을 부디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전에 저희 맏아들 램퍼드가 탐정님께 큰 신세를 졌습니다. 탐정님이 제 아들에게 있던 누명을 벗겨주시지 않았더라면 명예로운 블레어 가문에는 큰 멍해가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서로 연달아 일어나는 바람에 감사 인사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했었죠. 죽음이 임박하게 되니 그런 채 다 못했던 일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부디 직접 만나서 일전의 일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십시오. 멀지 않은 시간에 꼭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와이즈 블레어 올림. 편지 하단부에는 블레어 저택의 주소와 일자, 당부사항 등이 간략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추가로 편지의 하단부에는 날인이 찍혀 있었는데 조금 전에 보았던 봉인 속 문양과 똑같았다. 그 날인을 천천히 보고 있자 처음에 느꼈던 기시감의 원인을 깨닫는다. 램퍼드 블레어, 그 사람이 입고 있던 옷에 그런 문양이 있었다.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단다. 잠시 좀 현기증이 일었을 뿐이야. 여튼 아무래도 가봐야겠구나. 가는 건가요? 감이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곧 돌아가시는 분의 부탁이라는데 그 정도는 들어드리는 게 도리에 맞겠지. 그럼 소장님이 다녀오시는 동안 저는 사무실을 지키고 있어야겠네요. 응? 왜? 거기 밑에 일행을 데려오는 건 자제 부탁드린다고 써져 있었던걸요? 어디 볼까? 아, 정말이군.
주소나 일자만 보고 대충 넘겨봤던 편지의 하단부 당부사항에는 조수가 말했던 내용이 적혀 있었다. 현재 저택에서 일하는 인원이 적기도 하고 본인이 아프기도 하니 일행을 동반하는 건 자제해달라는 고지다. 이럼 어쩐다.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평소처럼 사람들이 오면 영업은 안 한다고 말씀드리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조수의 눈은 조금 불안해 보인다. 아니, 같이 가자꾸나. 네?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아이 하나 정도고 내 사정도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이해해 주시겠지. 꼭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런 거로 준비하렴. 네? 일정 받잖니? 내일까지 와줬으면 한다던데. 아, 저는 내일 출발하는 건 줄 알았죠. 출발이야 내일 하겠지만 주소 보니까 기차 타고 한참은 가야 하는 곳이라서 거기서 외박하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 챙길 게 있으면 지금 챙기는 게 나을 거야. 아, 그럼 확실히 지금 준비해야겠네요. 뭐 그렇지. 나야 뭐 몸만 챙기면 되지만 넌 아닐 테니까. 그러고 보면 처음이에요. 이 도시를 벗어나게 되는 건. 지금의 너한텐 그렇겠지. 자, 어서 가서 미리 챙겨두렴. 당일날에 까먹지 않게 말이야. 사야 할 게 있으면 미리 말하고. 네. 전 그럼 준비하러 가볼게요. 조수는 상기된 표정을 지우지 못한 채로 뒤를 돌아 방으로 돌아갔다. 형태 어떻든 여행은 여행이니까 나름 들뜬 것이겠지. 나는 의자에 거의 눕듯이 몸을 기댄 다음 이미 내용도 거의 외운 편지를 흘겨본다. 램퍼드 블레어. 와, 진짜? 몇 개월 전 그는 연쇄살인범 아이리스의 유력 용의자였다. 다행히 우리를 만나 혐의를 벗을 수 있었지만 그가 혐의를 벗고 살 수 있었던 시간은 길지 않았다. 사흘. 단 사흘이라는 시간뿐이었다. 그 후에 아이리스한테 살해당한 건가? 와, 그가 혐의를 벗은 뒤 아이리스에게 살해당한 것은 분명히 그를 지킬 수 있는 순간이 있었다. 그런데도 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의 죽음은 우리들의 분명한 실패였다. 뭐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면 내가 원인이겠지. 감사 인사니 뭐니 그런 건 다 핑계고 죽기 전에 나한테 원한이라도 풀고 싶은 건 아닐까? 어쩌면 만나자마자 면전에 빵꾸 하나 생길지도 모르겠군. 아니 그런 곳에 저기 조수 친구 데려가도 돼?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며 눈을 감았다.